초등학생 주제에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H라는 여자아이였다. H의 말에 의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자아이가 있는 게 훨씬 든든하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시에 난 그다지 활발한 소녀는 아니었던 데다가 그 이야기에는 별로 흥미도 없었지만 어쩐지 모르게 난 흔쾌히 승낙했고 H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H와 나는 그 방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벽 저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3시 35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5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을 골라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노크 소리가 정말로 들리는지 확인하고 들린다면 우리가 노크를 해보자. 그것이 H의 의견이었다. 난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지만 H는 그러니까 날 부른 거잖아 라며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은 흘러 3시 35분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H 그리고 나는 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희미하게 벽 저편에서 소리가 난다. 노크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격렬한 소리. 오히려 그것은 안에 갇힌 소년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노크 소리에 놀란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H는 어느 새벽 정면에 서 있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올린다. 까냘픈 나의 제지는 무시당하고 H는 두세 번 가볍게 벽을 노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주변의 모든 벽이 까맣게 변했다. 아니, 원래 있어야 할 콘크리트 벽이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문이 사라져 있었다. 새까맣게 보인 것, 그 안에 있는 혹은 있었는지도 모를 방이 완전한 어둠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밖에서 들어오는 빛조차 삼켜버리는 어둠.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결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던 방과 거기 갇혀있던 무언가의 통고. 어둠 그 가장 깊은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끔찍한 비명과 H의 비명이 들려온 것은 거의 똑같은 순간이었다. H는 방에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시면에서 H의 다리를 잡아 끌고 있는 것은 썩어서 살점이 문드러진 손. 어른 남자의 손이었다. H도 나도 어둠 속의 무언가도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른들이 달려오는 낌새는 들리지가 않았다. 어쩌면 아까의 짧은 정적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야 했던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눈앞에서 H가 어둠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공포가 날 덮쳐왔다. 난 정신을 차리고 H의 팔을 잡고 힘껏 당겼다. 팔과 다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진다. 당연히 H는 아파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픔 이상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었다. 이윽고 남자의 팔은 장단지에서 복사뼈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발목을 잡은 손은 구르르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구두가 발에서 벗겨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순간 귓가에 울려 퍼지는 통곡이 파괴적일 정도로 강해진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자 나와 H는 콘크리트로 메워진 일찍이 방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울고 있었다. 시간은 3시 36분. 아무래도 우리 둘 모두 운 좋게 끌려 들어가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같았다. 다만 H의 구두는 한 짝이 사라져 있었다. 두 명에서 마구 울고 있자 사모한 아줌마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문득 멈춰서서 얼굴을 찡그리더니 갑자기 새파랗게 질리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서툴러 교무실로 달려갔고
곧 우리 주변에는 어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후의 일은 나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엄청나게 울었던 데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다만 곧바로 누군가가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주었고 그것을 마셔서 조금 안심했던 것만은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간 것도 나와 H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둘 다 외상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입원을 하고 있을 무렵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중년의 남자 한 명이 병문안을 왔다. 담임 선생님은 남자를 옛날 우리 학교에서 일하시던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 부모님은 벌써 그 남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던지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황급히 병실에서 나갔다. 그는 나와 H에게 우리가 본 것은 아마 현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차라리 꿈이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살면서 편할 테니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해주셨다. 그리고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재미삼아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다. 우리는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학교에 돌아간 후에도 2번 다시 암실에 접근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이후 나는 도쿄로 이사를 갔고 대학교까지 도쿄에서 다녀서 그 암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얼마 전 그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학교 건물 자체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적어도 그 암실은 남아있지 않으리라. 아직도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방이 무섭다. H는 그 방에 관해 거기는 추웠다고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지만 다른 것보다 너무나 춥고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극심한 추위를 설명했다. 덧붙이자면 칠대 불가 사이로 전해지던 암실의 소문이 진짜인지는 나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 방에서 어느 아이가 죽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 방은 처음부터 악의에 가득 차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방이었을까? 혹은 혼자 갇혀서 외롭게 죽어간 아이가 자신을 꺼내줄 친구를 찾으며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이젠 알 수도 없지만 아직도 내 꿈속에서는 어둠으로 가득 찬 그 방이 가끔씩 나타나곤 한다.